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보통 한 4단원, 3단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이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마다 좀 수업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신데 어쨌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냐 어렵게 설명하냐에 따르셔서 비중을 얼마나 두시냐에 따르셔서 얼마나 많이 내가 외워야 되냐 외우지 않아야 되냐 인 거죠. 네. 네, 일단 요 영상은 제 이제 구독자 친구분들과 그리고 이제 학원에 이제 있는 친구들은 이거가 아마 복습 동영상이 좀 될 거예요. 한글 맞춤법 그럼 들어가서 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1장 1항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서 가지고 보면 소리대로 적는 것이 이제 표음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게 적도록함을 원칙으로 하니까 여기 끊어서 이거를 이제 표의주의라고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요걸 이제 추가예요. 한글 맞춤법은 요렇게 어법에 맞게 적는 요거가 한글 맞춤법 이 규정항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좀 적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대로 적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꽃이라고 하면 이걸 닭꼬치에 쓰는 꽃인지 아니면 플라워를 얘기하는 꽃인지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규정항을 세워서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다. 이 어법에 맞게 적는 거를 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문제 내실 때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이런 식으로 좀 적으십니다. 본 모양을 밝혀서 쓰도록 한다. 그리고 원칙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한글 맞춤법 보면 이제 붙임과 예외항이 또 따로 있어요. 항상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예외를 많이 물어보게 되지. 그래서 원칙을 하는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대로 적어. 근데 우리 한글 맞춤법 그 전이 고1이면은 음운 변동이 있잖아. 음운 변동한 것들은 적진 않잖아. 그런 것들은 어법에 맞게 적는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장 4항 부침 1 자음과 모음의 순서는 요대로 한다 입니다. 진짜 옛날에 이걸 내셨던 분이 있으세요. 진짜 옛날에 한 번 정도 제가 대신할 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3장 5항 단어의 첫 음정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첫 음정이 아니라 둘째 이하 음정이라면 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소리가 납니다. 자, 보세요. 눈 이거 길게 발음해요. snow 눈은 길게 발음하는데 한방눈 이러면 짧게 발음해요. 날아다니는 벌이잖아요. 벌, 비, 벌은 이제 길게 발음하는데 여왕벌 이건 짧게 발음합니다. 자, 그다음에 3장 5항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그럼 까닭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한글 맞춤법이 대립상을 이뤄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봐. 대건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는다. 그럼 난 뭐 마시죠? 나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먹자. 이렇게 대립상을 세워서 생각을 해봐야 돼. 까닭이 있이 나는 게 있겠죠. 까닭이 있다. 까닭이 뭐냐?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 규칙이지. 자, 된소리 규칙에 까닭이 있으면 얘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럼 까닭이 없이 나면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예를 들면 소쩍새. 왜 소적새가 아니라 소쩍새일까요? 왜 이게 어개가 아니라 어깨일까요? 왜 오바가 아니라 오빠일까요? 몰라. 그럼 그냥 그렇게 쓴다고. 왜 투스, 티스, 풋핏처럼 왜 복수형인데 s가 안 붙고 그렇게 들어갈 거야? children, child처럼.
몰라. 까닭이 없어. 몰라. 그럼 그냥 그렇게 쓴다고. 자,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두 모음 사이에서나, 이건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아니면 받침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라는 게 울림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정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울림소리가 앞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제 뒤에 이제 된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모음 있죠? 네, 이게 모음이죠? 모음이고, 네, 쭉 가서 우리가 잔뜩 같은 경우는 니은, 살짝은 리을. 요런 식일 때 네, 뒤에 된소리로 적습니다. 된소리 적지 않은 건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건 된소리 규정항이 있잖아요. 앞말의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면 뒤에를 세게 발음한다 라는 규정항이 있으니까 세게 이거는 적지 않습니다. 국수라고 적고 국수라고 발음합니다. 자, 다음에 5항 붙임 1.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자, 보세요. 그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면은 어떻게? 된소리로 적는다고. 자, 기역, 비읍, 받침이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적지 않습니다. 국수라고 적고 발음만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비슷한 음절이면 된소리로 적는다는 얘기인데, 이 비슷하다는 거의 기준이 이제 뭐냐? 자, 요런 거 오늘 가져가시면 진짜 좋은 거예요. 3분의 2가 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3분의 2는 우리나라 말은 네, 이렇게 했을 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으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적어. 보세요. 요 싹둑이라는 글자를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얘는 요 마지막만 같잖아. 받침만. 그럼 3분의 1이 비슷한 거고, 이건 비슷한 게 아니니까 싹둑이라고 적어요. 발음은 싹둑이라고 해요. 싹둑이라고 적죠. 자, 근데 여기 똑똑이나 쓱싹이나 쌉쌀이라는 글자를 볼게요. 자, 쌉쌀 보면 하나, 둘, 3분의 2가 비슷하죠. 그러면 3분의 2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된소리를 적어요. 쌉쌀 이렇게. 알겠죠? 3분의 2가 기준이 되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개음한 디귿과 티읕 받침 뒤에 이나 이제 희가 올 적에 그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 소리로 나더라도 네, 그냥 디귿과 티읕으로 적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개음화로 발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맞이라고 발음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규정항이 뭐였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어법에 맞게 적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이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맞이라고 적어라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맞춤법 규정항 자체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대로 적지 않는 규정항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7항 잘 나옵니다. 네, 이건 잘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그럼 적을 근거가 없으면 시옷으로 적어요. 자, 대건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지 않아. 그럼 나 뭐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그럼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 요건 디귿으로 적어. 그럼 적을 근거가 뭐냐? 1. 원래 디귿이야. 그럼 디귿으로 적어. 2. 원래 리을이야. 그럼 디귿으로 적어. 그러니까 적을 근거가 원래 리을이면은 디귿으로 적어. 자, 보세요. 곧장이란 말이 있어요. 곧바로, 곧장. 원래 디귿이 있잖아. 곧바로, 곧장. 이게 원래 디귿이 있잖아. 그럼 그냥 디귿으로 적어. 근데 원래 리을인 말들이 있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할 때 사흘. 그거 원래 리을이잖아. 그러면은 디귿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아주 예전 중세국어 때 리을이었으면 디귿으로 적는다는 얘기야. 자, 숟가락 할 때 숯이 원래 술이야. 소리 이상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네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술 떠 이렇게, 한 술, 두 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한 술, 두 술 할 때 그 한 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술이야. 술 가락이야. 그리고 설이 있는 달. 그리고 설날. 설달이야. 설이 있는 달.
그러니까 원래 리을이야. 그리고 바느질이란 말 알지 않아? 바느질? 원래 리을이야. 그러니까 바느질을 줄여서 반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러면 디귿으로 적어. 근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 얘네들은 그럼 뭐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는 건 원래 빈 공간이었거나 그러니까 없거나 아니면 원래 시옷이었거나 원래 시옷이었거나 아니면 빈 공간이었을 경우가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나 빈 공간. 네. 그러면 이제 더하는 저고리.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덧저고리. 네, 돗자리. 어셈이란 말은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뭐 이제 아끼는 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어른, 웃어른. 그래서 이제 우 아래에서 왔다고 추정해요. 웃 아래가 아니라 우 아래에서 왔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 빈 공간이었으면 시옷을 넣어줬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귀찮지만 좀 외워줘야 돼.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거 여기 대표곡이 뭐야? 젓가락이 젓가락. 원래 저하고 가락이. 그래서 빈 공간이었죠. 젓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뭐 가사 같은 거 옛날 거 보면 저라고 써 있어요. 동동 같은 제도 저라고 써 있거든요. 자 다음 게레메페헤는 에로 소리가 나도. 그러니까 소리 나면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잖아.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여기 써 있는 거 그랬잖아. 에로 소리를 해도 예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읽을 때 페품 에로 소리를 해도 예로 적습니다. 계시다라고 소리를 해도 예로 적습니다. 자 근데 다만 그러니까 원칙으로 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지. 다만 개송, 게시판, 휴게실 네, 이 세 가지는 에로 발음하고 에로 적습니다. 세 개만. 자, 그래서 개송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뉴진스님이 부르시는 노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하더라? 이태원으로 갈까요?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에로 발음하고 에로 적는다. 네, 게시판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대로 적어요. 에로 발음하고 에로 적으니까. 네. 근데 이 휴게실 뭐 게시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발음 요렇게 다크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안 적고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다. 네, 문제에서 물어보기 나름이긴 한데. 자 다음 구항 가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나 자음의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을 허용합니다. 허용한다는 얘기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나 에로 발음해도 돼요. 첫 번째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소리면 이로 발음합니다. 네, 자음의 첫 소리란 얘기는 이제 앞회가 뭐가 채워져 있을 때. 일단 이거 예시 듣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예시 듣게요. 자, 민주 주의의 의의는 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민주주의 자 이거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면 이로 발음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로 발음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는 에로 발음해도 돼요. 자, 그럼 벌써 이제 확률과 통계 해보자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에로 발음해도 되고 조사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랬지. 민주주의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민주주의의 의는 그러니까 얘만 고정인 거야. 앞에 있는 의만은 희다 할 때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이로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희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자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로 발음을 하죠. 닝큼은 닝큼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닝큼. 자,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의는 의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의할 때, 어머나, 의할 때 얘는 의를 고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거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랑
발음해야 되는 건 좀 달라요. 네, 요거는 오탄 잉큼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10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음 연요윤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라고 적는다. 리을은 니은으로 적거나 탈락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시면 한자어 중에 리을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니은이 되거나 아니면은 리을이 오는 것들이 니은이 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애초에 니은이 오는 말들은 없어져 버리거나, 약간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 여자죠, 여. 네, 그래서 여자라고 이렇게 하거나 뉴대는 유대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한자어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나 고유어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뉴스라고 안 하죠. 뉴진스 안 하죠. 자, 그리고 녀석 고유어예요. 안 하죠. 한자어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량심이요. 원래 량이야, 량심이요. 니은이 됐다가 이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 력사, 레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두음법칙이 이제 일어난다.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락원인데 낙원, 그리고 레일인데 내일, 루각인데 누각, 이렇게 아예 탈락하는 게 아니라 리을이 니은 정도로만 이제 들어가는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단어의 처음이 아니면 본래대로 적습니다. 네, 그래서 선량,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수력, 협력.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단어의 처음으로 오면 력사처럼 이제 역사처럼 아예 다 탈락이 돼버려요. 뭐 쾌락이나 요 쾌락할 때 요건 이제 낙원할 때 니은이 또 되기도 하죠. 극락, 낙원 이렇게 이거는 교체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적혀 있지 않은데 보세요. 의존명사면 이거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립명사면 요거 적용합니다. 자, 보세요. 1년 이게 숫자예요.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이게 띄어쓰잖아요. 근데 처음이 이게 처음이잖아. 어쨌든 띄어썼으니까.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22년도 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자립명사인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연, 강수량. 이때 연은 자립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명사예요. 네, 그 다음에 뭐 22 이렇게 숫자가 필요 없이 연도라고만 이렇게 딱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적용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내시긴 해도 그래, 알아두긴 알아둬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진짜 막 여기에 막 진짜 목숨 걸고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와, 그럼 진짜 작살나요. 자, 그다음에 10항의 붙임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제가 따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이게 또 조금 규정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10이랑 10항의 이제 붙임인데, 이게 10이랑 붙임 4랑 조금 같이 볼게요. 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있어요. 처럼 쓰이는 한자어, 그리고 한자어 합성어.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음 법칙,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싹 내려서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얘기는 니은 소리가 나도 니은을 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어떤 순서냐면, 한자어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양심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다음에 네, 발음할 때 니은 첨가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이율, 요가 이제 접두사처럼 붙이는 한자어예요. 그럼 연니율이 아니라 리율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글자인데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몰, 이해, 그다음에 이제 등, 룡룡자인 거 알죠? 룡룡. 그러니까 용용이 아니야. 이응이 아니라 룡룡이야. 원래 룡이야. 룡. 드래곤 할 때 리을이거든. 근데 등,
용문. 네, 요거 적용해서 쓰잖아.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 한자어 합성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원래 여행할 때가 우리가 려자거든. 떠날 려자가 그럴 거야. 근데 합성어인 경우에 여기 적용해버려. 수학여행할 때. 수학여행이나 력학이거든. 힘력자잖아. 력학. 이렇게 합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두음 법칙을 두 번째 글자에도 적용하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이지. 왜냐면 두가 머리 두통 fucking headache 이렇게 할 때 하는 말인데 이게 첫 글자가 아닌데 두 번째 글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뭔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합성어일 때는 두 번째 글자에도 이걸 좀 적용한다. 대신 이제 읽을 때는 이제 니은을 넣어서 읽는 경우들이 있다.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예 탈락하는 경우 말고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보여줄게. 이건 날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는 리을이 이제 탈락해 버리는 경우고. 네, 요거는 육체 합성어 노동 이렇게. 그 아까 락원이라 그랬잖아. 실락원인데 실낙원. 이렇게. 요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기출된 적 있어요. 이거 진짜 헷갈려요. 락원인지 낙원인지 엄청 헷갈려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를 잘 모르니까. 뭐 유토피아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요건 요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거가 둘 이상의 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어를 이렇게 붙여 쓰면서 이제 막 일어나는데 이게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오면 여자인데 대한 여자 이렇게 합성어. 자, 근데 이게 줄임말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음 법칙이 풀려요. 보세요. 아이고 원래 연자예요. 근데 이걸 넣으면 연합이 돼요. 국제 연합이라 그래. 근데 이걸 줄여 쓰잖아. 그럼 국연이 아니에요. 국련이에요. 이렇게 두음 법칙도 풀려버려. 줄임말로 바뀔 때. 만약에 대한여자대학교를 줄인다고 하면 대녀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줄이면. 사실 이런 말 쓰진 않는데 네, 그렇다. 여기 남전여비. 네, 적용하죠. 이게 지금 두 번째 글자인데 적용된 게 보이시죠? 진짜 이상하죠. 두음 법칙에서 이런 좀 예외적인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11항 갖다 보겠습니다. 이게 한자맞춤법 벌써 몇 분이야? 22분이다. 이거 한 1시간 정도 갈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피곤하면 좀 멈췄다가 듣고 뭐 여러 번 듣는 게 좋아. 이거 들으면서 자. 11항. 자, 그다음에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루어지는 열과률은 열과률로 적는다.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면 진짜 집중만큼 나요. 요게 맞고 요게 틀린 거고 요게 맞고 요게 틀린 거예요. 니은이나 리을 뒤에 자 보세요. 규율. 그러니까 모음 그럼 율로 적어요. 비율, 실패율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근데 모음이야? 니은이야? 아니지. 조건이 모음이나 니은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리을 오케이. 합격. 해당 안 되지? 리을 오케이. 형 이응이지? 리을 오케이. 이제 시에서 쓰는 말이야. 모음이지. 율 오케이. 분 니은이지. 율 오케이. 됐어요? 네. 이거 외래어에서도 적용돼요. 예를 들면 서비스 모음이죠. 율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서비스율. 서비스율이 높다 뭐 이런 거. 또 뭐 외래 뭐가 있을까? 퍼센트율? 율이라고 하겠지. 퍼센트는. 이런 것도 뭐가 있어? 뭐 등등등. 자, 그다음에 자, 4장 14항 부침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네. 형태를 밝혀 적죠. 소리대로 적지 않고. 그러면 이제 표의주의를 사용하고 있죠. 그냥 본뜻에서 멀어지면은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죠. 네. 표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침일이 어려워. 왜? 원래 본뜻을 너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 이런 너네 잘 모르는 말. 목숨? 목숨은 알지. 목숨이 뭔지 알지. 왜 목숨인지 알아? 이 목에 숨이 있으니까 목숨인 거야. 몰랐지. 이런 거야.
원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변한 건가 안 변한 건가 이게 막 근데 막 빡센 거야. 원래 뜻이 그래서 뭔데? 그거 모르니까. 근데 약간 이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 원래 뜻이 뭔데? 원래 뜻이 뭐길래 소리대로 적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소리대로 적은 느낌이 있어. 소리대로 적었다는 느낌은 넘어지다는 이제 발음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발음하는 대로 적지 않았잖아. 근데 드러나다는 건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적었잖아. 소리대로 뭔가가 적혀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원래 X값이라는 뜻이 있었을 거야. 그게 뭔지 물어보진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원래 뭔진 몰라. 근데 거기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사고해야 돼. 반대로. 원래 뜻이 뭔데?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 뜻에서 벗어났나 보다. 원래 뜻이 뭔데? 몰라도 돼. 물어보니까. 자, 드러나다. 원래 들는 거야. 이렇게. 들다에서부터 온 말이야. 뭐가 이렇게 들었는데 막 바퀴벌레 같은 게 막 나왔으면 드러나잖아.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쓰진 않잖아. 진실이 드러나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사라지다는 건 원래 중세시대 때 이렇게 써. 불꽃이 불사라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야. 타서 없어지는 건데 지금 타서 없어지는 것만 사라지다라고 얘기하진 않아.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없어졌다. 우리 여자친구부터 없어진 거 아니잖아. 원래 뜻에서 벗어났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돼. 쓸어지다야 원래 이것도.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 쓰러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뭐 이렇게 됐나 보다. 인 거지. 원래 뜻은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네들이 선생님 왜 사라지다는 건 사라지다예요. 원래 뜻이 뭐예요? 궁금할까 봐 얘기하는 것 뿐이지 대부분은 다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다음 4장 14장 붙임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대로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그냥 원형을 밝혀 이제 오로 적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략이 불가능한 걸로 판별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요는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오는 생략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오와 요와를 구분하는 게 이게 헷갈리잖아. 요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고 오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거든.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밥 먹었어? 이게 되잖아. 그럼 이제 요를 쓰는 거고 종결함인 경우에는 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거 지금 안 쓰는 말이야. 사극에 쓰는 말이잖아. 이것이 이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은 제기요. 할 때 제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저것은 커피요. 저것은 커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생략이 이제 불가능하죠. 이리로 오시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냐? 약간 불가능하냐 느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이유를 적어요. 근데 얘는 이것은 책이 이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지 않잖아. 이건 종결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려. 연결해 쓰는 거야. 연결해 쓰는 거는 그냥 다 이유로 적어. 이다, 아니다, 뒤에 붙는 연결형은 정확히 말해서 다 이유로 적어. 저 녀석은 내 친구가 뭐가 있을까? 아니요. 저 사람이 내 친구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책이다 할 때 책이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책이 아니요 할 때 이게 어미를 연결 어미로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연결해 주는 말은 보통 이유를 써요. 조금 헷갈리죠. 자, 다음 어미 뒤에 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습니다. 이거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읽어요. 뭐해? 책 읽어요. 책 읽어. 참으리요. 밥 먹어요. 밥 먹어. 자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요. 세상에서요. 대건이가요. 제일요. 좋아요. 이거 다 생략 가능하지 않냐? 요예요. 그럼 요를 씁니다. 자, 19항입니다. 자, 19항
일단 요게 이제 좀 빡세요. 19항하고 20항이 빡센데 일단 19항하고 20항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거 요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9항 이건 동사나 형용사라는 얘기야. 동사 형용사 원래 원형. 그 다음에 20항 얘는 원래 명사야. 자, 이 뒤에 잠깐. 네. 이 뒤에 뭐가 붙어. 보통 이나 힘이 히가 붙어. 그럼 이렇게 나와. 이가 붙은 어떤 x값 뭐가 있고 이렇게 히가 붙은 어떤 녀석이 있어. 명사 뒤에는 히를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나 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뭔가를 붙여. 뭔가를 붙여서 얘의 모양이 바뀌어. 동사의 형용사가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관형사 이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명사가 여전히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원형이 이제 동사나 형용사면 19항이고 원형이 명사면 이제 20항인 거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나뉘어. 이런 식으로 나뉘겠지. 이게 개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형을 드러내냐, 원형을 드러내지 않냐, 원형을 드러내냐, 원형을 드러내지 않냐, 원형을 드러내냐, 원형을 드러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9항은 동사나 형용사의 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20항은 원형이 이제 명사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귀먹다라는 말은 동사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19항에서부터 온 말이고요. 강아지 먹다, 그러니까 먹다에다가 이를 붙여서 먹이가 됐다 칩시다. 이거는 이제 동사 형용사니까 얘들 19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산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콜렌 폴리는 산발은 명사에서부터 온 거잖아. 이를 붙였는데 얘는 여전히 명사란 말이야. 이건 20항에 적용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히냐 밝혀적지 않냐도 이제 이 안에서 또 갈리겠죠. 그래서 일단 19항하고 20항 같이 가셔야 되고 이건 문제에서 거의 100밤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어간의 이나 음이부터 명사가 된 것이나 이나 히가부터 부사가 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에서 어떻게 보냐면 19항에 1, 2, 3, 4로 나눠서 이게 명사가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가 명사가 됐냐 동사 형용사가 부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밝혀 적냐 밝혀 적지 않냐 이로 또 나눠요. 자, 일단 이가부터 명사가 된 거. 길다의 이가부터 명사가 됐어요. 깊다의 이가부터 명사가 됐어요. 자, 길다 길이 그러니까 길이 깊이 높이 이거 좀 약간 진짜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원래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 깊이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는 두 개지 있어. 동음이어야. 우리가 그 오이스터, 그러니까 굴 이렇게 먹는 거, 난 못 먹는데 그거랑 이제 동굴을 얘기하는 이제 그 굴하고 이제 동음이어잖아. 날라다니는 비, 벌 하고 이제 벌 하고 이제 동음이어잖아. 그것처럼 길이 깊이 높이는 동음이어로 보아야 돼. 이게 부사도 있고 명사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개 헷갈리죠. 자, 그다음에 이나 음이부터 명사가 된 거. 자, 믿다에다 믿음, 얼다에다 얼음, 이제 묵다에다 묵금. 이래서 명사가 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가부터 이제 부사가 됐어요. 같이, 굳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길이 할 때는 이건 아예 뜻이 달라. 오래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길이하고 아래에 있는 길이. 요 위에 있는 길이는 길이가 길이다. 네,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길이 보존하세. 이거 완전 다르지. 이거 부사야. 자, 그다음에 이것도 깊이가 있다. 얘는 명사고 깊이 묻다. 이런 부사야. 다르지. 보통은 이제 뒤에 조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을 하죠. 자, 그다음에 히가 이건 밝히는 잘 안 쓰는데 거리를 이제 밝게 비춘다는 뜻이고요. 익히는 이제 원래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익히 들어봤다. 익히 뒤에다 이제 들었다. 이럴 때 이제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읽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자, 그다음에 이 가치도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가치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가치가 조사가 있어요. 이걸 띄어 쓰잖아. 투게더의 의미가 있으면 부사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요건 많이 물어보고요. 얼음장 가치는 애초에 이 조항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9항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조사예요, 조사. 네. 요 높이는 명사, 이 높이 잘하다 할 때 이 높이는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항 다만. 근데 뜻이 멀어진 거는 원형을 밝혀적 사람입니다. 자, 우리 14항의 아까 붙임이었나요? 그러니까 원형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같아. 그 원래 뜻에서부터 벗어났겠지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
아 원래 뜻에서부터 벗어났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고름 벗어났겠지. 걸음 벗어났겠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생각해 버리라고. 원래 이제 놀음이 있잖아. 이건 이제 플레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적으면 플레잉의 의미가 있어서 뜻을 밝혀 적은 거고, 얘는 노름, 그러니까 플레잉의 의미에서 이제 도박은 많이 벗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는 거고, 원래 얘도 골다라는 말이 있어. 골다, 골에서부터 온 말이야. 근데 고름은 그 골다, 골골 앓다,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피부에서 뭐 나오는 거잖아. 원래 의미에서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얘도 걸음도 원래 뭐였겠어?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개많이 나와요. 코끼리가 뭐가 코가 길다라는 거에서 코끼리에서부터 온 말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원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야 그럼 피노키오는 코끼리냐? 코가 긴 모든 것들은 코끼리야?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뒤에 보면 개구리 나오는데 그게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코끼리 정도는 코가 길다라는, 그러니까 길다라는 이제 그 형용사에서부터, 그러니까 용언에서부터 온 거니까 얘는 그냥 19항 다만에 있다는 걸 좀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목걸이. 예, 목에 넥클래스. 네. 원래 의미 있죠? 이렇게 적고요. 거리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적을 때가 있어요. 원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에 병 걸린 거야. 성대결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열이. 원래 뜻이 뭐였을 것 같아? 몰라도 했다고. 문열이는 약간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얘기하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문열이야. 문을 열다 이런 뜻이거든. 문을 연 것. 그래서 뜻이 좀 벗어났죠. 19항 붙임이 있어요. 다만과 붙임이 있어. 이나 이외에, 여기가 이제 미치는 거야. 힘들면 잠깐 스탑하고 물 한 잔 먹고 와.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이제 명사나 부사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보면 코, 길, 이가 붙었죠. 음이 붙었죠. 음이 붙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원형을 밝혀졌잖아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뭔가 다시 소리대로 적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뜻에서 멀어졌거나 멀어짐. 아니면 이나 이외의 것이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름은 뜻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랬잖아. 자 근데 봐봐. 귀 먹다에다가 어리를 붙인 거야. 이나 이 아니지? 귀 먹으려는 귀가 그 여전히 먹어 있잖아. 그 다음에 까막 위야. 까막 위 이거야. 까막 거리잖아. 뜨어귀. 그러니까 뜨어귀도 원래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막애야. 원래 막다. 이게 막다. 그러니까 막에도 여전히 막고 있잖아. 묻다. 무덤이야. 그러니까 무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무덤이 그냥 원래 무덤인 줄 알아. 묻다에서부터 온 말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찐은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예시 위주에서 벗어나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좀 그러니까 좀 외우셔야 돼요. 부사로 바꾼 거. 넘다에다 우를 붙여서 너무. 이런 거 빡세죠. 비롯하다에다 오를 붙여서 비로소. 잣다에다가 이제 우를 붙여서 자주. 참다에다가 아를 붙여서 참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0항입니다. 20항은 이제 명사에다가 이제 뭐가 붙은 거죠. 동사용사가 아니라. 곳곳. 곳곳은 알죠? 네, 이것저것. 낱낱, 목목, 샅샅. 이게 부사가 돼서요. 명사는 바둑이. 그러니까 바둑 자체가 명사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산발. 그러니까 바둑 모냥 같은 건가 같아. 이렇게 전박이 같이. 그다음에 산발, 애꾸눈. 네, 이가 붙여서 이제 명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나 이외의 모음이 붙어서 얘는 이제 뜻에서 멀어진 것은 딱히 뭐 없고요. 이나 이외의 모음이 붙으면은 밝혀졌지 않습니다. 꼴악선이 이제 꼴이 이제 꼴이라는 게 있어요. 꼴악선이를 부린다. 끝 음어리 박아지 박앗 삿이 이제 사실 틈이란 뜻이에요. 네, 사타구니가 다리 틈이거든. 사타구니. 그리고 지붕. 자 그다음에 집에다가 우라기를 붙여서 지푸라기 이렇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빡세죠. 네, 이게 2장인 거야. 이제 한 장 했어.
네, 지금 40분 지났네요. 네, 두 번째 장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넘어가기 전에 21항이 있는데 적을 때가 이렇게 넘겨서 적을까요? 자, 21항 어간 명사나 어간 뒤에 21항은 이제 두 개를 다 포괄해요. 그래서 네, 명사나 동사용사인 이제 어간 뒤에 자음이 붙는 전미사가 있어요. 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전미사가 붙으면, 그러니까 아까 요 규정항하고 조금 차이가 뭐였냐면 이가 붙어서 뭔가 된 거, 얘는 이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어쨌든 얘도 모음으로 시작됐잖아. 얘도 이제 모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모든 전미사가 모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 전미사를 붙이면 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예를 들면 값, pay for, 지다. 그 다음에 덥다, 개, 날다, 개. 다 밝혀졌죠. 높다, 달았다. 발음은 높다랗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널따랗다고 널찍하다 이런 예외가 있는데 얘는 따랗다고 적어요. 뭐 예외인데 뭐 왜 그래요? 예외야. children child은 왜 그래요? 예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항이 있었다. 23항 네 가서 보겠습니다. 23항입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것도 진짜 빡세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부터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야. 살살이 살살하다는 이가 붙어요. 원형을 밝혀서. 이거 오뚜기 3분 카레는 이렇게 하지만 그건 브랜드잖아. 오뚝하다가 되니까 오뚜기. 코 납작하다, 꿀꿀하다, 삐죽하다, 또 삐죽거리다, 홀쭉하다. 다 이를 붙입니다. 23항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또 뭐 있어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은 그것을 이제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얘기했지만 코끼리 같은 거예요. 사전에 요 꿀꿀거리다 있어요. 이걸 찾아보잖아. 그럼 꿀꿀거리다가 사전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꿀꿀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사전에 개굴거리다나 개굴하다를 쓰면 안 나와요. 없어. 사전에 없는 말이야. 그래서 개굴이라고 해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개굴거리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어법상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구리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23항에 들어갑니다. 귀뚤거리다도 안 돼요. 없어요. 사전에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귀뚜라미. 기럭거리다는 당연히 안 되고 깍둑거리다 깍둑거리다는 그냥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부스럭거리다도 안 되니까 네, 부스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네, 보신다고. 그리고 요거 딱딱하다는 되잖아요. 근데 딱따구리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만 그 딱딱하다는 건 이제 오야 이거 되게 딱딱하다 이거고 딱딱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딱딱까지인 거야. 그래서 그 동음이에요, 동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드하다라는 뜻하고 딱딱이라는 소리하고 좀 다르니까요. 자, 다음에 25항 가겠습니다. 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근데 이 규정항을 외울 건 없어요. 규정항을 이제 보기에 제시를 해주시니까 부사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동사 형용사에 이가 붙거나 아니면 부사 자체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동사 형용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급하다. 네, 그 다음에 꾸준하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저하다라는 말이 사전에 있더라고. 그 다음에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밝혀졌고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급하다, 곰곰하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더욱하다, 생각하다, 오뚝하다, 일찍하다, 이제 해죽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뚝 자체가 이제 부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오뚝이 부사 오뚝이 있고요. 오뚝하다 여기 위에 보면 요것도 하다나 거리다가 붙잖아. 오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사전에서 오뚝하다에서부터 왔으면 24망 적용받아서 오뚝이가 되는 거고요. 사전에 오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오뚝에서부터 왔으면은 규정한 25항에 적용이 돼서 오뚝2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작하다는 안 되니까요. 이 반듯하다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는 이제 어떤 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반듯하다는 건 이렇게 허리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반듯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 두 개 다르죠. 허리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더 있어. 나이가 되게 오래되신 거를 지긋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오래되셨다. 네.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러면 지긋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요걸로 사용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고, 이거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지긋이라 해서 발음 안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51항. 네, 이것도 이제 또 이거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뭐 없어. 이거 외워야 돼. 찐이에요. 어쩔 수 없어. 51항은 2로 나는 건 2로 적고 희로 나는 건 희로 적는데 2나 희로 나는 건 희로 적어요. 그럼 뭐가 2나 희로 나냐? 그러니까 원래 뭘로 나냐? 몰라. 발음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글말 초보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항이야, 규정항. 몰라. 야, 외워야 돼 그냥. 2로 나는 것들은 대부분 받침에 시옷이 있거나 하다가 붙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은 깨끗하다가 되거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야 돼. 또는 첩어야, 첩어. 첩어거나 이렇게 집집이, 틈틈이, 둥긋이, 느긋이, 깨끗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옷이 있어요. 시옷이 있으면 하다가 붙을 수 있어도 그냥 이제 하거나 아니면 뭐 찝찝하다 뭐 있다는 건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또는 뭐 따뜻이, 뭐 지긋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거지. 반드이, 따뜻이 이럴 때 이를 써요. 희로만 하는 것들은 받침에 시옷이 없이 기역 비읍 받침이거나 하다가 붙을 수 있거나 급하다, 기역 비읍 받침. 그러니까 사실 요걸로 좀 많이 구별을 하는 편인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보통 그냥 외우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다 기역 있죠. 엄격하다 기역 있죠. 급하다 비읍 있죠. 이나 희로 나는 것들은 받침이 울림소리인 경우들이 있어요. 니은, 리을, 미음, 미음. 또는 이제 울림소리는 모음 포함이야. 모음인 거는 고, 요, 희. 그리고 이제 도, 저, 희.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고 하지 말고 그냥 모음인 경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비읍이 있어도 이게 하다가 붙을 수 있어도 이거는 희로 적어요. 그 다음에 희. 이 두 개는 진짜 예외 오브 예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이 있건 비읍이 있건 요거 위에 거랑 상관없이. 네. 울림소리도 아니잖아요. 이 두 개는. 이 두 개 정도만 그래요. 이 두 개 정도는 추가적인 예외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항입니다. 네, 50분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띠콘닥 출근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내신 때 수업 시간에 한 주에 이걸 다 털어요. 한 주에 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한글 맞춤법. 나도 쉽지 않지. 힘들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습 복습을 꾸준하게 하라고 영상을 또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1.2배속으로 들어도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그다음에 비읍하고 히읗 소리가 나는 거는 적는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비읍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비읍 소리가 나냐? 그냥 나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이제 중세국어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빡세지. 그래서 원래 벼잖아. 근데 원래 벽시라고 하잖아. 그럼 벽시라고 적는다고 소리 나는 대로.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조에다가 쌀을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비읍을 살려서 읽어주는 거거든. 햅쌀도 그렇고 원래 매해 나오는 쌀이 햇쌀이야. 그래서 원래 그 이유는 그래.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리고 히읗 소리는 축약된 대로 이것도 이제 중세 시대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단어 끝에 히읗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랑 붙어 막 드러나. 원래 가락이잖아. 머리카락, 살코기, 수개약, 캐, 암닭인데 암탉.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발음하니까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적혀 있으면 이게 맞는 거 같거든.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이게 안팎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또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또 뭐 있어? 기와 중에 우리가 나사가 있어. 순나사, 암나사처럼. 자, 순나사, 암나사인데 이거 봐봐. 히읗이 드러나지 않아. 왜냐면 히읗이 드러날 수 없으니까. 추각된 형태를 보여줄게. 기와 알지? 기와. 옛날 그 한호 위에 올리는 거. 기와를 붙이면 수키화가 돼. 암키화가 되고. 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수나사, 암나사 이렇게 적죠. 드러나지 않으면 안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줄면 줄입니다. 네, 줄면 줄어요. 펴. 팔을 펴. 이렇게. 팔을 펴다. 네, 펴. 꽃이 피어. 꽃이 펴. 그럼 피어를 줄여서 표로 만든 거죠. 꼬아, 꽈. 두어, 도어. 네, 줄면 줍니다. 푸어. 이따 글자는 없어. 퍼. 우를 탈락시키죠. 그리고 양방향으로 줄어 이렇게. 다 봐봐. 쓰이어. 얘를 이렇게 줄이잖아. 쓰여. 얘를 이렇게 줄이잖아. 쓰여. 이렇게.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양방향으로.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지 뒤에 이게 39항부터 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40항 붙임까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잘 보세요. 지 뒤에 안이 어울리면 잔이 되고요. 하지 뒤에 안이 어울리면 찬이 되는데 일단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아 이게 잔이나 찬이라는 글자 따위는 없어. 이런 건 안 돼. 이거 없어. 자, 일단 지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크다. 자, 지 이렇게 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쥐아는이 돼요.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이렇게. 이게 사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안 써서 어려운 것뿐이야. 자, 그다음에 하지가 이렇게 붙으면 만만찮다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찬다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만찮다. 자, 뭐 하나 더 가볼까요? 달갑지 않다 해볼까요? 달갑지 않다. 자, 그러면 지 않다잖아. 그럼 얘만 빼요. 달갑지 않다.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달갑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또 뭐 있을까? 변변하지 않다라는 말 써요. 잘 인게 변변하지 않은데. 변변하지. 이게 뒤에 조항과 합쳐서 봐야 돼. 사실. 않다가 있으면 일단은 순서적으로 가셨을 때는 변변지 않다가 됐다가 변변찮다가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변변찮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왜 하가 먼저 주냐들으면 요것 때문에 요 항 때문에 그렇죠. 요 항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39항이 일어납니다. 어간 끝에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줄어들어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가 됩니다. 자, 언제 일어나냐? 요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울림소리일 때인데 이제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 미음일 때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니은이지. 이거는 울림소리지. 근데 여기 봐라. 얘는 기역이지. 이렇게 비읍이고. 이건 울림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울림소리일 때는 요 하만 사라져요. 그럼 간편하게는 간편 울림소리니까 아만 사라져. 히읗 남고 개가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간편케 해야 돼요. 예스. 다시 무심하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없어져요. 무심 히읗다. 그럼 줄면 어떻게 되겠어? 무심타. 무심타. 이런 게 청하건대, 청컨대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어간 끝에 하가 아주 줄 적에는 하를 다 탈락시키는데 그 앞말이 이제 울리지 않는 소리일 땐 그래요. 이거 진짜 안 쓰는 말이죠. 거북지. 네, 거북지. 생각건대. 자, 네. 넉넉하지. 못하지. 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아까 이제
39항에서 뭐가 있냐면 지안타라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안타라는 녀석이 있으면 짠이 되고 하지안타가 있으면 찬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있으면 찬이 되잖아요. 일단 지안타가 됐다가 이게 찬이 되는 거예요. 섭섭 찬타 하지죠? 네. 익숙 지안타가 됐다가 익숙 찬타 됐어요? 잠만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했다. 잠만. 아니다. 잘 말했지. 자, 일단 요게 앞말에 따라서 지안타가 됐잖아요. 그럼 이건 짠으로 줄죠. 네, 잘못 읽었잖아. 짠으로 이렇게 줍니다. 지안타. 짠. 못지 않다. 익숙지 않다. 네. 근데 이제 만만 하지 않다. 그러면 만만 치 여기 하만 빠져서 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타가 있으니까 찬타가 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짠으로 줄고 앞말이 이렇게 울림소리인 경우에 뭐가 이제 바뀌게 되면 변변하지 않다. 그럼 한 단계만 줄이면 변변치 않다. 한 단계 더 줄여서 변변찮다. 네, 요게 이제 찬으로 줄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네, 빡세네요.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네, 이제 의존명사 중에서 이제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부사어나 조사나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너보다 크다는 조사를 붙여 쓰는데 너는 보다 이런 거 띄어 써야 돼요. 네, 너 보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 이러면 띄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는 의존명사하고 조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진짜 암기의 대폭발이에요. 폭발, 바디뱅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는 앞말에 다 붙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의존명사는 이제 띄었어요. 그럼 의존명사가 뭐냐? 보통은 애매하면 그 앞말에 네, 관형사가 오거나 관형격조사 의가 오거나 니은 리을 읊는다는 을이 있으면 네, 띄었습니다. 그래서 너 만큼 너는 관형사도 아니고 의도 없고 니은 리을 읊는다는 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붙여 쓰는 거고 너희만큼이다. 하다에다가 할 리을 넣었죠. 만큼 이러면 이제 띄었죠. 공부할 만큼 하던 만큼 네, 이러면 지금 띄었죠. 너의 띄고 것 이러면 띄었죠. 네, 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이제 좀 띄어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쓰는데 자식을 나타내는 첫째, 둘째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붙였습니다. 한 띠고개, 차 한 대. 이거는 의존명사니까 네, 이거는 한 띠였습니다. 10살, 옷 한 벌. 네, 이런 식으로 띄었죠. 자,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얘기는 띄었어도 돼요. 자, 그래서 6층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돼요. 2시 35분 5초도 다 띄어 써도 돼요. 붙여 써도 됩니다. 수를 적을 때는 아주 큰 수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비싼 금액은 만 단위로 이제 점 찍혀 있잖아요. 그 단위로 띄어쓴다는 얘기예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는 다음 말들을 띄었습니다. 네, 국장 겸 과장, 청군대, 백군. 이렇게 띄었으면 허용한다가 아니라 띄어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띄었쓴다 하면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단음절로 된 게 연이어 일어날 때는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띄어 써도 되고요. 붙여서 이 말 저 말 그때 그곳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다음에 번역은 에스포조 용어입니다. 네, 여기 또 이거 약 빡셉니다.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을 허용한다. 자, 갈게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인 경우에는
띄었습니다. 본용언 플러스 보조영언인 경우에는 좀 크게 할까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붙여 쓰는 경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얘네 잘 안 적어놨네요. 1. 본용언 끝이 아나 어가 있는 구성일 때. 2. 본용언이 한 글자짜리 의존 명사에다가 하다 구성일 때 보조용언이. 네, 그러면 이걸 붙여도 되고 떼어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본 보조 요 사이에 이제 조사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용언의 합성동사예요. 보조용언일 때 여기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용언이 여러 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 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되고요. 요 경우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어나 아 구성이거나 의존 명사의 척하다 구성이거나 척하다란다 하다 구성이거나 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본용언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녀석들끼리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 담을 뛰고 넘다. 이거 무조건 띄었습니다. 뛴 다음에 슉 하고 넘어져. 네, 둘 다 있잖아요. 먹고 뱉다란 말이 있다 진짜. 먹고 뛰고 뱉다예요. 네, 먹고 마시다예요. 먹고 뛰고 마시다예요. 네, 무조건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붙였으면 되고 띄었어도 됩니다. 자, 불이 꺼져. 꺼져는 꺼지어니까 어가 있는 거예요. 간다. 얘가 진짜 간 게 아니잖아. 대건이가 집에 간다 할 때 그 간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띄어써도 되고 꺼져 간다처럼 붙였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존명사 구성일 때 온다에다가 온 이거는 어나 아가 아니지 척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붙는 구성이면 띄어써도 되고 온 척하다. 네, 이렇게 붙였어도 됩니다. 아는 척하다 뭐 이런 경우들도 그래요. 아는 척하다도 이제 붙였어도 되고 네, 약간 띄었어도 됩니다. 그다음 뭐 잘난 척하다 뭐 줄법하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한 글자짜리에 지금 뭔가 하다가 붙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보고 싶다랑 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언어가 걸 수 있나? 안 되지.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싶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조용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나 아 구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어나 아나 하다라는 말이 붙는 말만 좀 띄었을 수 있습니다. 허용하는 거지. 쟤는 무조건 띄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본용언에다 이제 조사 붙으면 띄었습니다 그랬죠. 네. 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본용언의 조사 안 들어가는 경우. 놀라 나다. 나다. 상관없어요. 진짜 나는 건 아니잖아. 뭐 태어나다 할 때 그 나다가 아니니까. 근데 놀아만 조사 썼죠? 나다. 이거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띄었죠. 자, 뛰다, 넘다. 자, 이거를 이제 붙였어. 이거 둘 다 하는 거잖아. 뛰어넘다. 근데 만약에 이걸 붙였었다는 얘기는 이거 사전에 등재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뛰어 넘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진짜 본 게 이렇게 룩한 게 아니니까. 대건이를 봐라 할 때 그 본 건 아니니까.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얘는 띄었습니다. 또는 뜨다 내리다거든. 내려가 버렸다. 네, 이런 경우에 합성동사면 띄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깨뜨려 보다. 얘는 붙여도 되고요. 깨뜨려 보다 띄어도 됩니다.
일단은 깨뜨려보다라는 거는 려에다 어가 있으니까 이제 붙여도 되고 떼어도 되는 건데, 깨다랑 뜨리다란 말을 합성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이 뜨리가 접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도 됩니다. 오르다 타다 합쳐서 올라타다는 합성동사니까 뒤에 말 떼야 됩니다. 쫓다 내다란 말은 쫓아내다라는 말 합성어니까 이제 얘도 뒤에 쫓아내 버리다 할 때 띄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48항. 네. 이렇게 관직이나 뭐 성과 호는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53항. 예사소리를 적습니다. 이게 리을게, 그러니까 할게란 말이 없어요. 이건 아예 맞춤법 정은 잘못된 거예요. 할게예요, 할게. 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일을 나타낼 때는 더라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뭐 이렇게 할 때는 더라, 던 이런 거 적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선택할 때는 든지를 적습니다. 배든지 사가든지, 초이스, 가든지 오든지, is choice 이런 느낌으로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얼마나 놀랐던지, 네, 이런 경우는 던지? 이건 던지잖아. 든지 던지 할 때 얘는 던지. 어떤 과거를 얘기할 때는 던지를 써. 그래서 던지로 적고요. 선택할 때는 든지를 씁니다. 네, 이런 좀 차이가 있죠. 네, 한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1시간 좀 넘게 갔네요. 일단 학원에서 수강하는 친구들은 뒤에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거 알죠? 좀 추가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는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외워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이거는 예습 복습 영상으로 끊임없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